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방문객 수가 절반으로 뚝 떨어진 북구 대천천이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다시 안전한 물놀이 명소로 거듭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아직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 성공 개최가 가능할지 영화제 준비 상황을 알아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 8기 지방정부의 성과와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오은택 남구청장을 만나 지역 현안과 미래 비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으라차차 지역경제 시간, 47년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뿌리 깊은 전통시장인 복이 있는 덕포시장을 소개합니다. 여름철 최대 4만 명이 방문하던 북구 대천천이 감염병과 가뭄 등으로 최근 방문객 수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는데요. 접근성 개선과 수질 관리 등을 통해 다시 안전한 물놀이 명소로 거듭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화명 도심을 관통하는 대천천 계곡입니다. 여름철 많은 시민들이 찾는 서부산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입니다. 지난해 7월과 8월에는 2만 5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북구는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8월 말까지 행락질서 안내소를 운영합니다. 제일 많이 붐비는 지점이 6지점부터 6, 7, 8, 9지점 그 사이에 인원이 제일 많이 붐빕니다. 휴가철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00명에서 2,000명 가까이 몰리거든요. 인원수가 그 정도로 많이 옵니다. 관리 구간은 금정산성 서문부터 화명 호롱 아파트 입구까지 2.1km 구간입니다. 물놀이 가능 지역을 10개 구역으로 나누어 안전요원 14명이 집중 배치됩니다. 계곡 접근성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구는 17억 원을 들여 2년 전 대천천 입구부터 애기소 계곡 인근까지 보행로를 설치했습니다. 수심이 최대 3m에 이르는 애기소는 출입이 통제됩니다. 사망사고 한 번 있었지요. 애기소에서. 그 심정지로 인해 갖고 학생이 그 이후로는 지금 애기소 자체를 지금 전면 통제를 하고 있어요. 물놀이를. 그 구역만. 북구는 매주 2차례 수질 검사를 시행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수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서객이 많이 몰릴 때는 대중교통이나 화명수목원, 대천천 마을, 대천천 누리길 주차장 등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위원 선정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 성공 개최가 가능할지 부산 시민들과 영화인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화제 준비 상황은 어떤지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개혁을 단행할 혁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2달여간 진행된 내홍 사태의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등이 봉합되지 못해 올해는 집행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대행 체제로 영화제가 치러집니다. 올해 행사는 일단 집행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대행을 맡은 수석 프로그래머와 부위원장님께서 주재하에 올해 행사는 개최될 예정입니다.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부산국제영화제. 영화제 집행부와 사무국은 영화제 공식 출품작 접수와 선정작 심사 등 영화제 본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좀 걱정을 많이 끼쳐드린 면이 있지만 올해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고요. 최근에 이제 출품작 접수를 마감했고요. 심사하고 선정을 거치면 원래 매년 했던 것처럼 9월 초에 개최 기자회견 통해서 올해 선정작 작품들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전 세계 영화, 영상, 도서, 웹툰 등 유관 산업의 최신 동향을 알 수 있는 아시아 콘텐츠 필름마켓 참가 등록도 시작했습니다. 부산 시민들과 영화인들, 성공적인 영화제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길 부산국제영화제 측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영화를 자주 보러 다니는데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위상이 떨어지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서 잘 개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영화제 이제 남은 시간은 70여일. 영화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 8기 지방정부의 성과와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은택 남구청장을 만나 지역 현안과 미래 비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은택 남구청장입니다. 지난해 1월 민선 8기 남구청장으로 취임한 후에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1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소통했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심에 따라 제 스스로가 자신감도 생기고 의욕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무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로에 다니면서 차선이 안 보인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저만 그랬는가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부 구간이지만은 고강도 빛이 날 수 있는 안전한 차선을 끊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이 시장으로 확정되지 않은 곳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대연 골목시장, 우리 대연동에 있는 대연 골목시장이 수십 년간을 해도 한 번도 되지 않은 걸 이번에 저희들이 준비해서 제1호, 남구 제1호 골목형 시장으로 저희들 만들었습니다. 오르토스는 처음에 당초 예산이 470억으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실시 용역을 하면서 436억 원이 더 추가가 돼서 총 906억 원으로 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국비와 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시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 차근차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난해 말 올해 초에 17억 4,4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는 하였으나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외대가 부산을 남구를 떠나서 이전한 지가 9년이 되었습니다. 9년 동안 뭐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근의 상권이나 또한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는 많은 피해가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부산시와 좀 더 협력해서 이와 같은 용역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쯤에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반드시 그 용역에 맞게끔 저희들 남구도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나 기타와 관련된 민원의 제일 마지막 종착역은 준공이 끝이 나면, 공사가 끝이 나면 그 민원이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장 지도 점검, 단속 이 세 개를 병행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벌금을 내리기, 과태료를 매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공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저희들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이 걸려 있어서 사실은 크게 관여할 수 없다라는 걸 알지만은 피해 입은 주민들이나 또는 공사하는 그분들의 서로 간의 대화를 연결해 줌으로써 좀 더 빠르게 진행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에 관련해서는 지금 하드웨어와 휴먼웨어 같은 게 다 공공연하게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그 상황들이 남구청에서만 준비한다고 지금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저희들 사전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의 계획에 맞게끔 잘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2025년도에 부산 남구 문화재단이 가칭이지만은 반드시 설립해서 주민들과 문화가 풍부한 우리 남구가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를 목표로 정말 쉼없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민선 8기가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지난 1년간에 주신 관심과 사랑, 그리고 성원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저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 하시는 우리 남구청 직원들도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남구는 국민의 안전과 그리고 도시 발전,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자주 뵙겠습니다. 찾아가고 발로 뛰고 대화하는 우리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돌아다니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구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으라차차 지역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47년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뿌리 깊은 전통시장인 복이 있는 덕포시장을 다녀왔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언덕이 있는 포구라는 뜻의 덕포엔 아주 오래전 사람들이 배를 타고 드나들며 생겨난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복이 있는 덕포시장입니다. 복이 있는 덕포시장은 47년이라는 아주 긴 역사를 자랑하는 뿌리 깊은 전통시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된 시장인 만큼 상인들 역시 애정을 갖고 한 가족처럼 고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채소, 과일, 고기, 생선, 생필품 같은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매하고 있어 방문객이 꾸준한 편이고요. 특히 주변에 대형 마트가 많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IMF 때 딱 왔기 때문에 이제 25년 그쯤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시장이 참 괜찮았어요. 대형마트에는 없는 시장의 정은 상인들의 환한 미소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손님을 맞이한 만큼 시장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글쎄 내 생활 터전이고 또 손님들을 또 맛있는 걸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곳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장 볼 수 있는 곳.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시장 갔다가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김치하고 또 국도 끓이고 계속 이제 볶고 이렇게 뒤지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나는 밖에서 이제 이렇게 상 정리하고 손님 받고 오래 하시네요. 오래 해서 좋습니다. 꼭 단골 오래까지 할게요 하는 손님들 그냥 맛있게 잘 먹었다고 들을 때가 제일 기분 좋습니다. 시장엔 가족이 대를 이어 운영 중인 상점도 많은데요. 이 작은 잡화점은 부모님에 이어 딸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부터 딱 이 자리에서만 지금 33년째 지금 되었거든요. 이제 34년에 들어가는데 이제 어머니가 여기서 하신 지가 벌써 20년, 그 이후에 저랑 같이 있기 시작한 게 또 벌써 14년 정도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2대째죠.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시면서 중간에 저랑 같이 하면서 이제 점점점 지금은 이제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는 역할. 딸하고 같이 하니까 아무래도 허물도 없고 또 서로 이제 친구처럼 이렇게 뭐 대화를 나누면서 네가 잘못하면 그래 하지 마라. 그리고 저도 이제 지가 또 뭐 엄마가 잘못이 있으면 엄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래 하고 서로 친구처럼 재밌게 지금은 꾸려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덕포시장 이 재래시장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랬는데도 유일하게 그래도 사상 덕포 지금 여기가 그래 모라 이래 가까이 주위에 이래 모두 재래시장이 있어도 지금 덕포시장이 그래도 최고 낫다고 봅니다. 저는 덕포시장은 그래도 오면은
그래도 손님이 그래도 조금 있으시고 또 모든 참 주민들이 그래도 우리 덕포시장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하니까 또 아시는 분들이 또 이래 찾아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니까 저는 뭐 복이 있는 덕포시장에서 그래도 이래 장사를 잘 하고 있으니까 저는 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 개업을 한 작은 족발집을 찾았습니다. 덕포시장에 자리를 잡은 소감이 궁금한데요. 시장의 인심도 너무 좋고 또 이렇게 주위 이런 상인들끼리도 사이도 너무 좋고 또 뭐 이렇게 시장 자체가 조금 활성화만 되면 또 가격들이 덕포시장이 삽니다. 사고 싱싱하고 첫째 뭐 채소도 싱싱하고 아주 인심이 좋아요. 인심이 좋고 마음들이 다 풍부해서 그런가 넉넉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저도 시장에 이렇게 하기 전에는 마트라든지 대형 뭐 이런 데 많이 이용을 했는데 사실은 시장에 들어오고 보면 우리 이런 상인들이 매일매일 물건을 해오거든요. 그래서 물건들이 싱싱합니다. 다른 마트보다도 오늘 하루 다 소비를 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이게 지금 덕포시장이. 그래서 싱싱해서 모든 게 좋아요. 들어오시면. 오랫동안 운영이 힘들었던 고객 쉼터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 1층엔 마을 건강센터를 함께 운영해서 혈압이라든지 치매 같은 질병 관리에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장을 보시다가 짐이 무겁고 힘들면 언제든 편히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힘을 내려면 지역민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대형 마트도 좋지만 덕포시장에 오셔서 많은 상품을 구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을 사랑하고 고객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상인들이 있는 한 덕포시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보물로 건재할 것입니다. 복이 있는 덕포시장 화이팅! 복이 있는 덕포시장 사랑해요. 덕포시장 화이팅!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덕포시장 화이팅! 지난 23일 수영구 수영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33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차량 한 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1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쯤 부산역 1층 기계실 근처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는 지난 6월 글로컬 대학에 예비 지정되면서 통합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세게 반대해왔던 부산교대 학생들은 이제 총동문회와 함께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통합 추진을 철회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교대 동문 4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산대와 교대의 통합을 핵심으로 한 글로컬 대학 추진을 철회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산교대 학생들은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학생들의 보이콧으로 찬반 투표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데다 통합을 반대하며 동맹 휴업을 이어갔지만 학생의 의견은 무시하고 졸속 추진됐다는 겁니다. 학교에 계속 이제 이 절차가 비민주적이다, 글로컬 사업 진행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교가 졸속적으로 강행시킨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대 동문들도 특수 목적이 있는 교육대를 종합대학 안에 흡수 통합하는 건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해치는 것이라 입을 모읍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 교육대학 수를 줄이면 된다며 시장경제 논리에 맞춰 이번 통합을 진행할 경우 결국 대한민국 초등교사 양성체제의 뿌리를 흔드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 우려합니다. 학생들에게 맞는 그런 지도하는 방법을 익혀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이 교육대학을 별도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교육학자들이
이런 우리나라 교대 시스템을 다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왜 바꿉니까?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글로컬 대학이 될지 여부는 10월 말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필수인 만큼 부산교대 비대위 측은 통합이 철회될 때까지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여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 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기존의 학교장이 교육청으로 하던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교사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도 의무화했습니다. 또 발생 단계부터 교육청이 고소 고발 등은 전담팀을 꾸려 직접 대응하고 법적 대응비를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교원에게는 개인 치료 비용을 확대하고 원하는 형태의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습니다. 부산 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25일부터 2023년 제도전 사례 공모전 다시 쓰는 성공기를 모집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기술 창업 관련 실패나 제도 전환 경험 또는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수기 형식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수상자 중 5명에게는 최고 500만 원의 상금과 2024년 제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강서구는 7월 27일과 2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1층 구민홀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가훈을 써주는 강서구민 화목 가훈 나눔 행사를 펼칩니다. 구는 행사 기간 구민이 정한 가훈을 운홍문화재단의 저명 서예가가 직접 한지에 써주고 하루 20명씩 선착순으로 부채에 가훈을 적어 증정할 예정입니다. 행사장에는 우수가훈 10여 점이 전시되고 참가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훈 모음집도 비치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에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특화단지를 최종 유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에 기반 시설을 갖추고 전기차 등의 핵심 소재로 쓰이는 고성능 화합물 전력 반도체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과 전담 조직 신설,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